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더 후회가 되고 잘못했다고 느낀 건 그 아픈 걸 억지로 숨긴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이고요. 보통 연구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감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 건강도 그렇고 저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표정으로 티를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 내가 어디가 아프다. 지금 내가 통증이 1에서 10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내 다리 저림이 지금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은 사실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 아픈 것을 참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직장 생활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젊은 직원이 막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막 약간 눈살 찌푸리게 되고, 사실 리더분들,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공백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조금 참고 숨기고 버티려고 하는데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나이에 의한 것도 그랬지만 되게 힘들었던 건 통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완전 멀쩡해 보이는 아주 멀쩡한 아이인데 조금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저희가 있던 회사는 사실은 여자분들이 많은 회사여서 남자분들이 당연히 짐을 좀 들고 번쩍번쩍 들고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를 또 잘 오래 안고 있지도 못하고, 또 회식이나 이런 자리 가면 사실 오래 앉아있으면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못하는 모습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처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처음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친구 왜 이렇게 좀 자세가 애매하지? 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더 후회가 되고 잘못했다고 느낀 건 그 아픈 걸 억지로 숨긴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이고요. 보통 연구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감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 건강도 그렇고 저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표정으로 티를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 내가 어디가 아프다. 지금 내가 통증이 1에서 10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내 다리 저림이 지금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은 사실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나 저희 조직이 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라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렇지 않아도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절대 혼자 참지 말아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좀 정확하게 내 상황을 파악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좀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태도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잘못 관리하지 않아서 되게 자극 문제였는데, 그리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참고 했다가 결국 너무 커져서 사실 처음에는 내가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숨겼다가 더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가 2번의 수술을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업무도 건강보다 중요하진 않다. 회사는, 그리고 일은 제가 아프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있고 회사도 다시 구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건강은 절대로 다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고 내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픔을 숨기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요. 적절히 공유하고 그것을 잘 알리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보고서니까요. 이 보고서를 무시하지 말고 주변 분들이랑 함께 잘 읽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아마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가요? 사실 아프신 분들이니까 최고의 방법을 찾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엇이든 간에 어떤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 질문을 살짝 바꿔서 지금 내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건 뭡니까? 라고 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네, 절대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뭐 아마 아프신 분들도 그렇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견인치료라는 것도 있고 주사치료라는 것도 있고 물리치료도 비슷한 결의 견인치료와 비슷합니다. 운동치료도 있고요. 치료는 다양합니다. 제 책에서 쓴 것처럼 뭐 봉침도 있고요. 뭐 한의원만 해도 다양하게 있고 또 이제 병원, 양방병원들 가도 다양하게 있고 요즘엔 뭐 관련된 어떤 치료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네, 정답을 말한다기보다 네, 이거는 어떤 시기에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좀 경험을 해보니까 치료의 어떤 그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치료, 그러니까 좀 보통 견인치료라고 많이 합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시면 왜 거꾸리라고 해서 이렇게 몸을 뒤집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아래로 가고 다리로. 그래서 거꾸로 했기 때문에 거꾸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약간 견인치료 원리랑 비슷합니다. 이 추간판이 눌리고 있는데 이 뼈와 뼈 사이를 좀 자동적으로 늘려주면서 압박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견인치료의 원리와 되게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거꾸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힘을 한 방향으로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견인치료는 내가 타겟팅하는 부위에 좀 더 정교하게 타겟할 수 있다. 이게 좀 다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견인치료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견인치료는 약간 초기 단계나 한 중등 정도의 통증이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약간 급성으로 내가 너무 아픈데 그때 견인치료를 한다거나 이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좋은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급성으로 아프다 이럴 때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주사치료가 있을 겁니다. 주사치료 말 그대로 정말 주사를 놓는 치료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주사라고 해서 저희가 뭐 감기 주사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사를 맞았다고 디스크가 없어지거나 한 방에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주사를 넣어서 좀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거기다 소방차 보내서 불 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나기 전처럼 멀쩡해지거나 집이 다시 막 새롭게 다시 멀쩡해지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아픈데 주사를 맞아서 막 내가 갑자기 생활이 돼. 내가 나은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사 치료로 절대로 완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통증이 줄어드는 거지 완치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안 아프다고 방심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아니면 더 심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비슷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사 치료는 완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견인치료 역시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필요했고 급성 통증은 주사치료로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치료를 저는 그래서 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브릿지, 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우리가 완치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떤 견인치료를 하고 주사치료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하는 그리고 뭐 사실 재활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은 이런 완치나 나의 올바른 몸으로 가기 위한 다리에 불과하다. 반드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잘 건너가야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사실 올바른 다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가늘은 다리를 가는 것도 안 맞을 거고 내가 빠르게 가고 싶으면 그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빠르게 가는 길이 있다면 그 다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다리를 선택해야지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도요 마지막에는 어쨌든 결국은 올바른 습관이라는 것이 계속 뒷받침이 돼야 그래야만 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완치라는 목적지에 내가 다다랐다고 착각을 하고 습관을 잠깐 놓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 회복은 결국 여러분의 일상 습관이 만든다 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사실 사람은 내가 지금 아프던 게 딱 사라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 낫기만 하면 바로 운동하고 내가 낫기만 하면 생활습관 똑바로 잡고 뭐 아프기 전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걸 다 막 생각은 하세요. 근데 막상 딱 아픈 게 끝나고 나면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역시
첫 번째 수술을 하고 통증이 딱 없어지고 걸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살겠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거 많이 했죠. 막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느슨해집니다. 사람은 당연해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걷기 열심히 하다가 조금 좀 덜 걷고, 스트레칭 2번 하던 거 1번 하고, 뭐 항상 서 있다가도 계속 이제 앉아서 결국 자세가 이렇게 약간 꾸부정하게 되고, 반복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2번째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2번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아,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경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저의 인생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통증을 약간 되게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통증은 뭐 어떤 과정처럼 느껴지고, 통증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계속 쌓여왔던 것이 끝에 이루어진 결과인 거거든요. 그 앞서서 누적된 습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것이죠.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수면도 부족하고, 체중 많이 나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염증성 습관 등등등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통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 통증을 근데 내가 잘 없앴어요. 이걸 없애고 앞에 있는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그대로라면 언젠가는 재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당뇨 때문에 내가 먹는 거, 뭐 맨날 혈당 찍으시고 엄청 관리를 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혈당이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당뇨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정상이면 아, 감사하네, 내가 잘 지켰네, 같이 앞으로도 잘 지켜야지 생각하시잖아요. 디스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픈 게 사라졌어. 그러면 아, 내가 그동안 했던 습관이 올바랐구나, 계속 이걸 유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마음 먹어야지, 났어 그러니까 난 이제 널 놓을 거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아까 내가 혈당 말씀도 드렸는데, 혈당은 좀 번거롭지만 매일 찍으시고, 요즘에 보면 혈당도 대사질환 때문에 매일같이 먹는 거 기입하고 수치 적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통증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개까지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1, 2개씩만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좀 아팠다, 자세를 어떻게 했는데 좀 아팠고, 어떤 자세 때는 또 괜찮았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컨디션에 따라 매우 다른데, 당연히 뭐 날씨가 좀 흐린 날은 더 아프실 수 있죠. 어떤 날씨, 어떤 컨디션일 때는 내가 좋았다 나빴다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패턴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연구할 때 보면 데이터가 쌓인 패턴이 되고, 그러면 그 결과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몸의 데이터를 기록을 하시고, 그러고 나면 자신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결과가 남게 되고요. 사실은 통증이 사라지는 시점, 이게 바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내가 잘 기록해야지 라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는 수술을 기억하지 않고요, 습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도 척추는 습관을 기억한다가 되었습니다.